1854년 그의 나이 6살.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부모를 잃고 노예로 팔려가던 그 아이를 구해주었지만 아이의 행동에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죠.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심성은 뭔가 다르단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객에게 올리지 않는다며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정해주죠. 스승과 처음 만났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생각하며 정신을 차리지만 잠시 잊고 있던 기억이 생각나게 됩니다. 카오르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갔지만 자신의 눈앞에는 카오르가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스승이란 걸 알게 되고 그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흘이나 지났다는 걸 알게 된 켄시는 카오르의 걱정이 분노로 차오르게 되죠. 분노로 가득 찬 켄시는 스승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시시오의 악행을 그냥 볼 수 없었던 켄시는 스승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 시각 그들의 행방을 알지 못해 혹시나 잘못됐을까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행들 또한 전쟁 때의 피해로 인해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수라장을 걷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사오는 그에게 더욱 분노합니다. 시시오의 악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죠. 켄신의 나이 14살, 유신 세력의 암살자로 활동하며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새 시대를 위해 많은 생명을 죽였던 켄신. 하지만 10대의 어린 나이에 세상에 나와 스승에게 검술을 배운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죠. 그렇게 스승의 필사기를 전수받기 위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그때 분명 죽었다고 생각한 켄신을 목격한 사람이 발견되고 시시오는 2차 전쟁에 흥을 돋구기 위한 작전을 계획합니다. 메이지 시대가 시작된 지 11년이 지난 지금 유신 정부의 어두운 면을 그는 모를 수 없었죠. 유신 정부를 위해 암살자로 활동했던 시시오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그 전쟁의 승리와 함께 처참한 배신을 맞이하지만 다행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유신 정부를 위해 헌신했던 그에게 너무나 많은 악행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배신을 당했고 그로 인해 시시오의 몸은 전신화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죠.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민중에게 숨겨왔던 유신 정부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행들은 그 소식을 듣고 켄신이 죽지 않고 무사할 수도 있다는 작은 희망이 생기게 되지만 켄신의 부탁은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어 보였죠.
お前のその薄甘い理想と今目の前にある危機と手前勝手なわがままだってことだ。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주기 위해 그를 더욱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다가갈 수 없는 벽 앞에서 발버둥 치지만 더 이상 앞으로 가기엔 힘들어 보였죠. あの頃は涙も重かってきた。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 켄시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倒されてるな。 그 시각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카오르의 소식을 듣고 그가 있는 장소로 급하게 찾아가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죠. ご家族の方ですか。偶然通りがかった漁船が見つけここに運んできて。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한 켄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필살기를 익히려고 하지만 그런 켄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ならば死ぬか。今ここで時間をやる。 다행히 켄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만 지금의 자신에게 무엇이 없는지 그 답을 찾지 못한다면 스승이 직접 그의 목숨을 가져가겠다고 약속을 하죠. 俺にかけているもの 켄신은 스승이 내려준 해답을 찾고 있는 그때 스승은 알 수 없는 행동과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죠. 自分に欠けているものは見出すことができたか。 켄신은 그 해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것을 왜 찾아야 했는지 이유를 말해줍니다. お前のその心の中に住み着いた人斬りには打ち勝つことなどできん。また人を切ることになる。 결국 해답을 찾지 못한 켄신에게 스승이 할 수 있는 건 제자를 위해서라도 목숨을 끊어주는 것이 스승의 마지막 도리였죠. 恐れているのか師匠彦星十郎。 스승의 살기로 인해 켄신은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いやその背後には絶対の死を。 항상 꿈꿔왔던 새로운 시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던 켄신. 幕末の動乱をくぐり抜けてすでにできているはず。俺はまだ死ぬわけにはいかない。 그 순간 켄신의 행동은 스승이 찾길 바랬던 마음가짐이었죠. 人を切りその悔恨と罪悪感のあまり自分の命の重さから逃れようとする。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금 켄신이 찾아낸 죽음에서 살려는 그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その重さが分かってこそ奥義への道は開ける。 필살기를 배우기 위한 조건이 완성되고 시시오의 악행을 막기 위한 준비는 막바지에 달했죠. 그 시각 의식이 없었던 카오르는 자신의 마지막 기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켄신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죠. 미사오를 통해 그녀의 소식을 듣게 되고 스승에게 마지막 약속을 부탁받게 됩니다. お前のその命決して無駄にはしないと。お世話になりました。 켄신은 스승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곳을 떠나지만 제자를 사랑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죠. 死ぬなよ。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교토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단을 배신한 그를 그냥 둘 수 없었지만 치명상을 입은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수십 년간 찾아다닌 그가 눈앞에 등장합니다. その十字傷お前が緋村抜刀斎だな。貴様の首を頂戴する。 11년 전 막부와 유신의 전쟁으로 인해 아오시는 켄신을 찾아다니고 있었죠.
俺を殺してみろ。 막보 측에 있던 그들은 정보를 수집하는 밀정들이었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은 배신을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칼잡이 발도제로 인해 복수의 대상이 막보 측은 사라지게 되고 그의 분노는 켄신에게 가게 되죠. 최강의 칭호를 가지고 있는 켄신을 죽여 억울하게 죽은 부하들을 위로해주기 위해 그는 자신을 버린 채 수라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수는 이루어질 수 없었죠. 青氏、目の前にあるものから目を背け、大切なものを書いた今の主の剣では拙者は倒せんよ。 아오시는 마지막 발악을 해보지만 한층 더 성장한 켄신을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この戦いを終わらせれば俺は前に進める。 그렇게 아오시와 켄신의 결투는 끝이 나지만 아오시의 패배와 함께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先を急いでください。日本の未来はあなたのその剣に。 그의 죽음을 위로해주지 못한 채 시시오를 향한 분노는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켄신은 가장 먼저 도장으로 향하지만 그곳에서 메구미를 만날 수 있었죠. ちょっと待ってて。 그리고 켄신에게는 너무나 의미가 있는 물건을 받게 됩니다. これを着ていきなさい。 카오루의 아버지가 사용했었던 소중한 물건이었죠. やっぱりケンさんにはそっちの方がよく似合うわ。 도장에서의 추억을 생각하며 돌아가려는 그때 정부는 켄신을 잡기 위해 도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수배 중인 그를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격하지만 켄신은 그들에게 작은 위협만 가하고 있었죠. 하지만 잘못이 없던 그들에게 켄신은 공격을 가할 수 없었습니다. 拙者がお主らと争う理由はない。 결국 켄신은 정부에게 잡혀 시시오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 정보는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켄신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裏側に行かなきゃ。ほら、急ぐわよ。 그 소식을 들은 카오루 일행은 다급하게 가보지만 공개 처형을 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죠. 켄신의 공개 처형이 진행되는 곳에는 소식을 듣고 온 많은 사람들과 시시오의 부하들도 참석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시시오는 보이지 않았죠. 그의 조롱까지 당하며 공개 처형이 진행되는 자리로 이동하는 켄신. 그들이 켄신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井村抜刀斎、その非道かつ残忍なる振る舞いは新時代になったからといって決して許されるものではない。 유신 정부를 위해 암살자로 활동한 켄신은 자기를 희생하며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 14살부터 5년간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世の中がこんな時に祝言を挙げるとはな。犠牲者の中には将来を約束された若者も含まれ、その所業は残忍極まりない。 그는 소중한 사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끝까지 버텨보지만 결국 켄신의 얼굴에 상처를 남기며 자신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死ねない。死ねない。俺はもう二度と
糸は切らない。 유신 정부를 위해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후회하며 살아온 지 11년. もう二度と 그들의 연극은 끝이 났고 시시오를 향한 2차 전쟁이 시작됩니다. 日村さん 갑작스러운 전투로 인해 연기를 피워 본대에 알리지만 전력이 반으로 나눠진 그들에게는 좋지 않았죠. 켄시는 시시오의 악행을 막기 위해 그들의 본대인 함대를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なぜ命を無駄にする？誰かがやらねば時代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 시시오의 함대에서는 포격이 시작되고 아군과 적군 상관없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적의 함대에 침투한 켄신으로 인해 시시오와 유신 정부의 전쟁은 조금씩 정부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함대의 대포까지 접수를 하지만 함대에 남아있던 그가 켄신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압도적인 스피드로 켄신과의 첫 대결에서 역날검을 부러뜨린 소지로 그들의 2차전이 시작됩니다. 스피드에 애를 먹고 있던 켄시는 그의 다리를 봉쇄하는 데 성공하면서 상황은 역전이 되죠. 그로 인해 무감정이었던 그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強さだけでは生きてはいけぬ。弱ければ死ぬだけだ弱ければ死ぬ 켄신의 말에 정신분기의 조짐을 보이면서 결국 패배를 하고 말죠. 僕が間違ってたのか真実の答えはお主自身がこれからの人生の中で見出すでござるよ。 소지로는 잃어버렸던 감정을 찾게 되지만 지금까지 쌓였던 감정들로부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켄신이 도착한 곳에는 많은 총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내 그와 마주하게 되죠. ようやく会えたな先輩。 待たせたな。 유신 정부를 위해 암살자로 활동한 둘은 정부의 어두운 면을 직접 시행했기에 가장 기피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전이 시작되죠. 決着をつけるぞ。 켄신의 버금가는 검실력과 뛰어난 두뇌를 지녔지만 전신 화상으로 인해 몇 배나 더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의 상처로 인해 불사신에 가까운 신체를 얻었지만 그 대가는 시시오에게 너무나 컸죠. さてと何を見せてくれるかな。 하지만 타고난 전투 실력을 가진 그를 처치하기엔 너무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これで最後にしてやる。 위기의 순간 산호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지만 변하는 건 없었죠. 산호는 하지메의 목숨을 구해주려다 심각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寄ってたがってそんなもんか。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면서 시시오의 몸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죠. 4대1 전투에서도 호각을 보이며 싸우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전신 화상으로 큰 힘을 얻었지만 그 대가는 땀구멍과 같은 신체의 체온 조절 기관을 상실했다는 거였죠. 그로 인해 그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단 15분. 그 이상 지속된다면 그의 목숨은 위험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데미지를 입은 시시오의 몸에서는 엄청난 열기로 인해 장기들이 녹아내리고 있었죠. もうやめて。これ以上師匠様を苦しめないで。 油断したら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켄시는 치명상을 입게 되고 그녀의 목숨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先に地獄で待ってろ 그리고 켄시는 시시오의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こやつとは拙者が決着をつける先生かかってこ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해 죽이면서까지 결투를 이기고자 하는 시시오의 모습을 그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전투 중 치명상으로 인해 그들의 체력은 한계에 달하고 있었고 그들의 결전 또한 막바지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켄시는 시시오를 상대하기 위해 스승에게 배운 필살기를 시전하는 그 순간 엄청난 위력으로 시시오의 검은 부러지게 되지만 그는 일어나죠. 忘れるな日村負けちゃいねえ 마지막 힘을 짜내며 그와 함께 이동합니다. こんなに楽しいのは幕末以来だが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기죠. 地獄で会おうぜ抜刀斎 시시오는 자신의 불꽃과 함께 사라지며 바람의 검심 세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